초여름 더위 날려줄 막상막하 대표 별미는 이거든요. 자, 김미려 씨가 봤을 때는 뭐 같나요, 이거? 제가 노중훈 작가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네. 맛잘알이거든요. 네. 여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콩국수, 수박, 뭐 빙수 뭐 요 정도 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렇군요. 한번 열어보시죠. 네, 일단 여기 앞에 두 가지가 준비돼 있거든요. 동시에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야! 저는 막국수. 저는 콩국수네요. 여름과 동시에 양념 냄새가 확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. 저는 원래도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막국수파예요. 진짜요? 네. 저는 이 양념 맛도 좋고 그다음에 자작하게도 먹고 또 뭐 육수 부어서 또 약간 물냉면처럼도 먹고 맞아. 이래저래 전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김가루 여기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 참기름도 넣고. 너무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네. 그런 맛으로 먹는 거죠. 아니. 이 밍밍해서 어떻게 먹어요? 에이, 이 은은한 그 콩맛 모르십니까? 이게? 몰라요. 심지어 여름 지금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노 작가님 콩국수가 더 낫지 않습니까? 예, 뭐 각자의 취향이겠죠. 다투지 마시고 다 드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콩국수는 약간 접근성에 제한이 좀 있긴 하죠. 좀 전에 두 가지인데 종현 하나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국수집에서도 여름 한철에만 파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콩비린내를 조금 그 거북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호불호 좀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두 곳의 콩국수 식당을 좀 안내해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충북에 있는 한 28년 정도 된 집인데 여기는 원래 칡국수 식당이에요. 근데 여름 한정 메뉴로 콩물 칡국수를 판매합니다. 이게 보면 살얼음 쫙 깔려 있고요. 그다음에 깻가루 오이채와 함께 올라가 있고요. 이게 뭐 콩국의 고소함이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훌훌 편안하게 들이켜기 좋은 그런 국물이 되겠고요. 또 한 곳은 서울 마포에 있는 집인데 여긴 장점이 사계절 내내 콩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콩국수 집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가격이 꽤 됩니다. 맞아요. 근데 여긴 상대적으로 그보다 좀 저렴하고 뭐라고 할까요?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저처럼 담백한 그런 콩국수가 되겠습니다. 저처럼을 네, 약간 네. 금지어로 해야 될 것 아니, 같아요. 저처럼을 굉장히 너무 많이 넣는 막하세요. 계획이 있어요. 저처럼 노 작가님.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.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따뜻한 콩물에 튀긴 빵이나 찹쌀도넛 담가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. 그거 중국식인데? 맞아요. 이게 진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침 음식 맞아요. 문화인데요. 우리나라 뭐 대구나 이제 부산 같은 경상도 지역에 가면 이런 걸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.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대구로 피난 오신 화교분들이 이제 그리워하면서 뭐 먹고 팔기도 했던 그런 문화에서 유래된 콩국 문화가 되겠습니다. 네. 야, 저런 건 전 처음 알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근데 우리나라 뭐 콩이 오래됐으니까 콩국수 역사도 길겠죠? 정확한 시점은 사실 불명확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것은요, 이 조선의 요리서 중에 하나인 1600년대에 만들어진 요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 요록에 보면 태면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. 이 요록 안에서 나온 말이 콩 4대를 껍질을 버리고 곱게 찧어 가루로 만든다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콩가루와 메밀가루를 섞어서 국수를 만든 다음에요. 맑은 장국에 끓여 먹는 조리법이었다고 전해지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 말에 또다시 이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시전서라고 하는 요리서에 처음으로 오늘날 한국식 콩국수 만드는 조리법인 콩국수 조리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선 처음으로 이제 콩가루를 물에다 푼 다음에 이제 국수를 집어 넣어서 이제 먹는 지금의 방식이 되었고요. 근데 아마도 우리 1940년대생이나 50년대생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60년대부터 쌀 소비를 줄이고 이제 밀가루와 잡곡을 좀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 정책에 따라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콩국수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콩국수의 역사만큼이나 네.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잖아요. 콩국수에 소금이냐 설탕이냐. 저는 참고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국의 순정 그 맛을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이게 보면은 꼭 소금 넣으시는 분들이 설탕
넣으시는 분들을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. 네,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소금파와 이제 설탕파가 다툼이 있긴 한데요. 특히 호남권에서는 설탕을 좀 드셔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도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 책을 쓰기 위해서 완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너무 먼 길을 와서 이제 덥다 보니까 콩국수를 시켰어요. 그래서 콩국수를 시켜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콩국수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가 있더라고요. 네. 네, 그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. 더더군다나 옆에 그릇에다가 또 듬뿍 담아가지고 주시니까 그때 죄송합니다. 제가 다 먹지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소금파거든요.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호남 지역이 왜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일단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열량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원조받은 밀가루와 이제 설탕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커피나 설탕이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약으로 취급받았어요. 왜냐하면 설탕을 먹으면 달고 맛있기도 하지만 피로 회복이 되고 뭔가 가뿐해지거든요. 그래서 귀한 식재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콩국수에도 설탕을 접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네. 콩국수에 대한 재미난 설을 들어봤습니다. 그동안 콩국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김소리 아나운서는 뭐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넣든 설탕을 넣든 난 막국수가 최고다 뭐 이런 거죠. 이제 막국수 알아봐야겠죠, 그럼? 네. 뭐 궁금하시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전라도에 가면 설탕, 이외의 지역 가면 이제 소금을 쳐서 먹습니다. 쳐서 먹는데. 네네네. 막국수는요. 제가 지난주에도 왜 강원도 가면은 뭐 어지간하면 막국수 하나 진짜 여물지게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중에 또 춘천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춘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 한 군데 있는데 30년 넘었고요. 여기 어머님이 그 춘천으로 이제 시집을 왔어요. 근데 시댁에서 메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접 메밀을 수확해서 가루 내가지고 막국수를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. 그걸 시부모님께 배워가지고 이제 장사까지 하고 계신데 요 막국수예요. 제가 좋아하는 계통의 막국수. 약간 밝고 부드러운 메밀면이고요. 달걀지단 듬뿍 올라가 있고 깻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. 여기는 물 비빔 따로 나누지 않고요. 멸치 베이스 이제 육수를 주시거든요. 그거 이렇게 쫄쫄쫄쫄 뿌려가면서 양념장에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뭐라 그럴까요? 양념장에 휘둘리지 않는 소박하고 담담한 저처럼 그런 막국수가 되겠습니다. 저처럼 금지, 수식어 금지. 아니 근데 저도 막국수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게 네. 우리는 그 KBS 아나운서들은 입사하면 첫 해 지역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. 제가 춘천에서 지역 근무를 1년간 했었어요. 근데 진짜 춘천에서 1년 지내는 동안 막국수를 되게 많이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막국수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. 꿩 막국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? 그럼요. 그거 맛있어요. 근데 궁금한 건 춘천이 왜 이렇게 막국수로 유명한 지역이 된 거예요? 막국수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메밀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. 메밀은 좀 서늘하고 이제 적당한 강우량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입니다. 강원도의 척박한 산간 환경이 바로 메밀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겁니다. 또 역사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춘천에서 이제 발간한 춘천 백년사라는 연구 이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.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우리 들어보셨죠? 네.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그 을미사변 직후에 춘천에 의병이 일어납니다. 그 춘천 의병들이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결국 후퇴하다가 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산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메밀을 이제 주식으로 먹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메밀을 주식으로 한 국수집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제 강원도의 명성 있는 이제 막국수가 된 것인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국수랑 이제 그 국시 같은 거 대구라든지 부산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.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그때도 피난과 어떤 전쟁의 아픔 속에서 나왔던 서민들의 음식이었는데 이 막국수 역시 의병들의 어떤 민족의 저항과 투쟁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우리 국수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좀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